네, 오늘 오후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이 약초를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나 하는 질문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영상 좀 찍어 봅니다. 약초 산행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사실 그 사람한테 달려 있죠. 그 사람의 능력, 약초를 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초를 20년 정도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약초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 적성에 맞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타고난 분들이 있고, 적성에는 뭐 잘 안 맞지만 그냥 뭐 딱히 뭐 하기가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류가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약초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요거에 따라 또 달라지죠. 이제 만약에 나 혼자 산다, 아니면 이제 부인과 나하고 둘이 산다, 아니면 이제 자녀, 나와 부인, 자녀 이렇게 포함돼서 산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 혼자 산다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춥고 배고프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하고 부인하고 만약에 둘이 산다, 그러면 약초꾼들 중에서 좀 상위 클래스, 수준급 실력이 된다 이러면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력이 수준급 실력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약간은 조금 살 수는 있긴 하지만 약간 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약초 산행해서 먹고 사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거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두 부분만 산다고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중간에 껴버리면 사실상 좀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해야지,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약초 해서 먹고 사는 거는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지가 못하고 들쑥날쑥합니다. 아주 좀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까지 책임져야 된다면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직장이든 뭐가 됐든 생활을 하고 나서, 출가시키고 나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 좀 약초해서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약초꾼들이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대체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 정도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식이 출가를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자식한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둘이만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경제적으로 뭐 크게 어렵다 이런 거는 없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자녀가 끼지 않는다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꾸준하진 않죠. 이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저를 만약에 기준한다면은 이제 회사원들 중급에서 상급 정도 되는 수익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약초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팔로원입니다. 팔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확 줄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고가의 약초들을 판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분들이 많고 팔로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런 고가의 약초들을 내가 이제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초를 잘하는 것보다 팔로가 더 좋은 사람이 돈 벌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약초하는 분들이 내가 산에 가서 뭐 해오는 건 잘 해오는데 판매를 못한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약초를 내가 만약에 채취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똑같은 100만원짜리 약초를 가지고 요걸 1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20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은 이게 판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쏴두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또 망가지지 않는 약초면은 괜찮죠. 근데 망가지는 약초 같으면은 그거 뭐 환장합니다. 진짜 뭐 빨리 판매를 안 하면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200만원에 파는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200만원에 파는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약초를 하면은 돈을 벌어도 훨씬 많이 벌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약초는 제가 만약에 원하는 약초가 있다면 산에 가서 거의 대부분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능력이 잘 없습니다. 제가 잘 못 팝니다. 뭐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약초를 비싸게 팔아보지도 않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만원짜리를 만약에 10만원에 파는 사람 쪽에 들어가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못 법니다.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돈을 크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인지 제 물건을 제값 주고 많이 사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돈이 너무 잘 벌렸습니다. 아주. 그 뭐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약초를 이게 이제 주말 산행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분들이라 약초 값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값을 주고 사갑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 산행도 그렇고
물건도 잘 팔리고 또 제값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출가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서 그때는 이 약초 쪽으로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약초 하는 분들도 보면 똑같이 1년을 했어도 아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잘 아직 이게 배우는 과정이 느린 분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다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